2차전지 특별단지 수소 연료 전지 산업 안내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발표를 좀 전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권혁원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입니다. 오늘 2050 전지보복 대시민보고회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포항시가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수혈전지 클러스터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라고 해서 앞으로 철강산업에 이어 전지보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내용들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포항이 어떻게 전지보복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내용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그 실현에 대해서 앞으로 2030년, 2050년 됐을 때 우리 포항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좀 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보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든 간에 그 도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새로운 산업들을 장착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포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 지금까지 50만 이상의 도시를 성장해 왔다면은 미래 50년, 100년 후에는 또 다른 먹거리를 창출해야만이 우리 50만 시민들이 지속 가능한 그런 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새로운 미래 전략 산업과 더해서 도시의 전주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설명드릴 내용은요, 2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수소 관련된 사업 그리고 2050년을 위한 우리 포항이 단기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산업, 2차전지 산업 동향입니다. 왜 2차전지 산업이 성장을 했는가?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죠. 도시가 성장하고 산업이 발전할수록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화석 연료를 사용해 오다가 이상기후로 해서 탄소 배출이 많이 되고 기후변화가 나타남으로 해서 곳곳에 많은 사건, 사고, 폭우와 같은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의제화됐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라든가 UN 기후정상회의에서 앞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했고 이 가운데 화석 연료를 넘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를 활용해서 이러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라는 차원에서 전기차가 상용화해서 2차전지 산업이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글로벌 시장 성장 동향을 보면은 2025년이 되면은 아마 2차전지 수요가 공급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30년, 33년 정도 되면은 2차전지가 평균 36.7% 정도 성장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국의 이제 정책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승용차의 67%를 2032년부터 전기차로 대체를 하고 EU 같은 경우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겠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2035년부터 중국 판매 신차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매년 3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 상반기 글로벌 판매 실적을 보면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세계의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중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위상은 앞으로 2030년까지 이후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 5년 이상 투자가 대부분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이 확보한 국내의 수주 물량은 560조, 엄청난 거죠. 그러고 이제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아주 패권 경쟁이 심하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어떤 경제 우위를 위한 어떤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쟁, 그리고 친환경 구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중일 간의 주요 기술 주도권 경쟁도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가첨단 전략산업특별법을 작년 8월부터 시행을 해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를 국가 첨단 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특화단지 지정을 전에 해왔던 사업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은 지금까지 전국 최초로 2차 전지 산업 이강덕 시장께서 전국 최초로 2차 산업 육성에 매진해왔다는 겁니다. 2019년 전국 최초 배터리 규제자의 특구가 지정된 이후 매년 올해까지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배터리 특구 우수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 경상북도와 협업을 해서 2차 전지의 어떤 관리, 육성, 지원을 위해 종합관리센터를 준공을 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2차 전지 산업 육성 조례를 2001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에 30여개 기관이 참여한 경북도 2차 전지 혁신 거버넌스를 출범을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관련 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2차 전지 혁신 생태계 구축과 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을 올 2월달에 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올 1월부터 배터리 산업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2차 전지 소재 분야의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포항이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나? 그 근간은 아시다시피 지역에 우수한 산업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구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세대 방사능 가속기를 포함해서 나노융합 기술과 관련된 각종 지국 중심의 연구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포스코를 포함해서 철강 제련 기술이 50년의 산업 자산을 이용한 2차 전지 핵심 소재 제련에도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텍, 한동대, 그 다음에 설린대, 그 다음에 포항대, 그리고 마이스트고를 포함해서 인력 양성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영위만항을 포함한 철도, 도로, 공항 등의 광역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2016년 에코프로 GM이죠. GM을 오창에서 포항으로 유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양극재 분야에서 전 주기적인 산업 생태계 수직 계열을 이루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업을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첫 단계의 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원료 확보 플러스 이 원료는 원료 확보, 그 다음에 이제 중간적인 전구체, 최종적인 양극재, 그 다음에 나아가서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리튬, 코발트, 말강 같은 유가금속을 추출해 선순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밸류 체인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시가 정부로부터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특화단지가 뭔데?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 뭐가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을 텐데요. 특화단지란 국가 경제 안보와 경제 발전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이게 작년 8월 달부터 시행됐는데, 여기에 2차 전지와 반도체와 같은 전략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혁신적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특별히 정부에서 지정하고 또 육성하는 그런 산업 단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난 7월 20일 날 산업자원부로부터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를 선도기업으로 해서 포항 2차전지 양극재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양극재라는 것은 그 2차전지 안에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이제 분리막 재래들이 4개의 소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40~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영일만, 그 특화단지로 지정된 영일만 산업단지를 한번 보시면은, 2016년 에코프로, GM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에코 배터리 포항 캠퍼스가 15만 평 현재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5만 2천 평 양극재 공장 1단계, 2단계, 3단계 구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S 건설의 자회사인 에너지 머티리얼이 리사이클링 분야에 3만 6천 평, 그리고 나머지 12만 5천 평의 중국의 CNGR에서 전구체 공장을 지금 앞으로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상당 같은 경우는 총 면적이 136만 평 정도 되는데, 현재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이 전부 입주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블루베리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도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포스코 퓨처엠이 2만 3,700평 음극재 공장이 입주를 해 있고, 2단계 지금 현재 그 산업 부지가 한 70만 평 정도 되는데요. 에코프로가 같이 블루벨리 캠퍼스로 21만 평을 지금 MOU를 해서 지금 곧 착공을 하고 있고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그 전구체, 그 음극재 6만 평, 퓨처엠과 그 다음에 화유 코발트 합작회사 8만 평이 지금 전구체 공장을 지금 건설을 하려고 곧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23만 평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P사가 지금 투자 의향서를 제출을 하고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블루벨리 국가산단이 전체 규모가 184만 평 정도 되는데 기 분양이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까지 현재까지 투자 유치 성과를 보면은 지난주 영일 블루벨리 국가산단의 데이터 센터 1조 5천억을 포함해서 2차전지 소재, 양극재, 음극재 소재 분야에 7조 원을 유치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포항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단일 연도에서 최대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유치가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은 그럼 뭐 어떤 혜택이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정부로부터 용수, 전력 등 관련 산업단지 기반 시설을 지원을 할 수 있고, 민원, 각종 규제 완화 이것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 나아가서 인력 양성이라든가 기술 개발 지원 사업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단지의 육성은 물론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향후 육성 계획입니다.
저희들 그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지정되고 난 다음에 중장기적인 목표를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는 2030년, 지금 현재도 우리 포항에서 15만 톤을 생산하고 있어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생산하고 있고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2030년 되면은 100만 톤까지 증가를 시키고 매출액도 현재 7조 원 수준에서 10배 증가한 70조, 고용 창출도 현재 2,000명 수준에서 1만 명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 보스코 퓨처 에코 프로를 선도 기업으로 해서 투자 유치가 기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14조, 생산 2차 전지 소재 생산 200만 톤, 고용 15,000명을 목표로 저희들이 2차 전지 양극재를 포함해서 소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2차 전지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또 산학, 연관, 유기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특화단지 추진단 조직을 9월 중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달 저희들 전지보국 2050 전지보국 TF를 간단하게 개최를 했습니다만 전문가 TF, 실무 TF, 산업단지 기반 조성 TF로 구성된 전지보국위원회를 9월 중으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또 나아가 30개 지역의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협의를 통해서 구성을 해서 기업 간 네트워크, 정보 교류 내지는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지금 2차 전지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9월 중에 6개 부처가 참여하는 특화단지 지원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산업단지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 2차 전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2차 전지 산업 육성 지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또 나아가 세계 유수 대학과 연구소가 우리 지역의 포스텍 한동대와 네트워크를 해서 2차 전지 글로벌 격차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2차 전지 연구센터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까지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이제 공장을 지금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정축을 하고 있고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인력도 사실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인력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그 석사 연구 인력, 공정 인력, 현장 인력들을 충원해 드리기 위해서 포스텍과 한동대 지역의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린대, 그 다음에 포항대 이러한 어떤 지역대학과 협업을 해서 인력 양성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들은 7개 지역 주도 인력 7개 학교에 지역 주도 인력 양성 사업을 위해서 30억을 이미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 전문 인력을 지역의 대학, 더 나아가 외부의 대학까지 포함해서 연계를 해서 7,200명까지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현 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승인 요청을 하면은 산업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을 해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각종 적주 여건을 조성해서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도 저희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할 계획이고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배터리 규제자의 특구의 어떤 그 후속 조치로 이제 중소벤처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 특구
이거는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플러스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혁신 특구를 이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법이 지금 내년도에 지금 아마 저기 상반기 중으로 공모가 신청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2차 전지 산업이 더 크게 발전을 하고 또 기업 유출을 해서 산업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 2차 전지 거버넌스의 웨이어를 해외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2020년부터 우리 시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국제 컨퍼런스를 향후에는 더 확장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포항에서 배터리 관련 국제 컨퍼런스가 세계의 어떤 컨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고, 또 2차 전지 기업과 네트워크의 장을 국내외 기업과 네트워크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경북 2차 전지 엑스포도 앞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지정된 2차 전지 특화단지 도시는 물론이고 해외 선진국의 글로벌 2차 전지 도시와 협의를 구성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더 나은 어떤 포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은 지금까지 샘물로 이제 철강 산업으로 이제 50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포항을 이끌어왔다면은 향후 2030년 2차 전지 소재 산업으로 또 다른 미래 성장 먹거리를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포스코 생산액이 한 17조 얼마, 그 다음에 철강공단 생산액이 한 17조에서 35조 되는 지역의 어떤 산업 생산량을 2030년에는 양극재 70조, 양극재 외에 2차 전지 소재를 100조까지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8월 달에 발표한 포스코 퓨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이제 2030년 비전을 보면은, 포스코 퓨처에서 2030년 양극재를 100만 톤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를 37만 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을 43조,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100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장하겠다는 거예요. 매출 43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이 포스코 매출이 3조 3천억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10배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매출액이 5조 3천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또 1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거의 매년 100 이상 매출을 목표로 하고 지금 지역 기업들이 이렇게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철보국에서 전지보국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더 크게 이바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연료전지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실 건데요. 수소연료전지란 수소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을 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연료전지는 어디에 쓰냐 하면은 발전소, 그 다음에 가정용, 건물용,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 선박용으로 이제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다니고 있는 수소차가 일종의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러한 수소연료전지 산업이 내년도 6월 달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이 됐을 때 분산 전원으로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산업 현황을 보면은 산업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연간
아직까지 이제 그 연간 업체가 한 134개사 정도 되는데요. 이런 산업 기업들이 수소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재, 부품, 평가, 인프라 등에 있어서 산업 고도화 기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연료전지 산업이 제조라든가 설계, 운영, 기술은 상당히 세계적인 수준이지만은 소재 부품은 여전히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또 보급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발전용 그 연료 시장에서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지만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를 실천을 하면은 실행을 하려면 신규 수요 산출도 필요하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아직까지 해외 수출이 미미하지만은 규모 경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출도 더 늘려 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주요국에서는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가정, 그다음에 이제 연료막 발전으로서 연료전지 산업의 어떤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수소 시장은 2050년 2조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또 나아가 발전용이라든가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포항시가 수소전지 클러스터 예타가 통과되기 전까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나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포항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 14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경권 처음으로 수소연료전지 테스트 베드 사업을 선정이 되어서 여기서 장비를 많이 구축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를 개소하고 수소 융복합 단지 실증 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선정된 바 있고, 또 2021년도 한수원과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 업무 협약, 그 다음에 주식회사 FCI 수소연료전지 공장 건립 업무 협약은 물론이고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수소도시 국토부로부터 수소도시 조성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전국 최초로 올 1월 달에 에너지 산업과를 신설해서 전담부서로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20일 날 특화단지 지정일과 동시에 우리 포항시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은 시민들께서 예타가 뭔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대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억 이상, 그 다음에 국비 300억 이상 대규모 투자 사업이 될 때는 정부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타는 보통 소요 시간이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소연료전지 분야에 우리 정부에서 추진한 4개 분야, 수소의 생산, 그 다음에 수송과 저장,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연료전지 이 4개 중에 유일하게 우리 포항만 통과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수소연료전지 KS 인정기관이 올 8월 달에 정식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하게 된 그러한 기반은 아무래도 포스텍을 포함한 리스트, 그 다음에 가속기 연구소, 지구의 R&D 인프라가 잘 갖추어졌기 때문이고, 또 테크노파크 단지 내에 기구축된 수소 인프라를 통해서 국제 공인 수소 연료전지 인증 센터를 지정이 되었고, 또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에 한수원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는데 20메가와트급으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고, 또 내년 하반기에 FCI 수소연료전지 생산 공장이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일만 산단 같은 경우는 GS건설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2024년 내년에 착공할 예정에서 이러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가
수요일 전지 클러스터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가? 먼저 수소열 전지 클러스터 사업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에 한 8만 5천 평 분야의 부지에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합심을 해서 1,918억 원의 예산으로 단지를 클러스터로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들을 한 30개 정도 집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기업 집적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적된 기업들이 부품 소재, 생산한 부품 소재의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사업들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성능을 평가하는 장비들은 기업이 대부분 1억에서 수십억까지 하는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갖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추어서 기업이 생산한 부품 소재의 성능을 검증하고 인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또 실험동, 장비동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 실전 코어, 예를 들어 갖고 이러한 기업체에서 들어왔는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실증을 하려면 적어도 3개월에서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증을 통해서 제품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 활성화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연료 산업이 현재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업 생태계 형성이 미흡하고 규제 완화라든가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아주 요구가 된다. 그래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성장 지원 기반을 마련을 하면은 기업 유치와 투자 환경 조성, 그 다음에 실질적인 산업협력 협업 환경을 조성해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 단지 내에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사업단을 이미 구성을 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또 나아가 기업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소연료전지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2차 전지가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었듯이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 특화단지는 수소 관련 시행령이 내년 상반기쯤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정 요건이라든가 지원 방안이 결정이 되면은 우리 시에도 지금 현재 용역을 특화단지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부에 신청을 해서 2차 전지 특화단지에 이어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을 통해서 R&D 지원이라든가 기업의 R&D 지원이라든가 인프라 지원, 인력 양성의 사업 지원,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수산업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연결을 해서 작년 8월 달에 국토부로부터 지정된 수소도시 육성입니다. 이거는 주거라든가 교통, 산업 등에서 등 도시의 인프라나 주요된 인프라에 핵심 인프라에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급망 구축이라든가 수차차 공급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수소 모빌리티 확충을 위해서 현재 장암 수소 충전소를 올 연말에 준공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북부권 공영차고 수소교통 복합 기지를 건설해서 앞으로 매년 수소 자동차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을 개최를 해서 앞으로 매년 개최를 해서 참여 기업들의 어떤 제품을 국내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는 물론 기업 유입 경로를 활용해서 포항시 수소 산업 발전에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2026년도 완공 예정인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이후 이러한 수소연료전지 국제 행사를 더 키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사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은 가장 큰 핵심이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2028년까지 고용 창출 358명이 저희들이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 유입 효과를 저희들이 이제 동사업을 추진하면서 1923명,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개수를 해서 만든 건데, 유입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료전지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연료전지 기업 유치는 물론 향후 고효율 연료전지 개발은 물론이고, 인력 양성을 통해서 연료전지는 물론이고 생산, 저장, 이송, 전지기기 산업 육성을 통해서 우리 시가 2030년도는 70개 연료전지 관련 기업을,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를 하고 매출액을 1조 원 달성을 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시가 미래의 새로운 철강 산업에 이어 새로운 그 2차 전지랑 수산업의 어떤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확보를 했다면 이것만으로 부족하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그걸 뒷받침해서 기업 유치 내지는 일자리를 만들고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들이 바로 도시의 정주 여건들입니다. 그래서 2050년 포항의 미래를 위한 단기적 과제로 우리 포항시는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보국을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서 미래의 어떤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신약이라든가 백신 개발에 우리 지역이 앞장설 수 있는 지역의 인프라를 개발을 해서 가습기 연구소, 흑조 전자현미경,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이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구축해왔던 인프라를 개발을 해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서 또 다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 중심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또 나아가 스마트 병원 건립을 통해서 바이오 보급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력 의대 인력 확충이죠. 곧 실현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대교입니다. 지금 추진한 것이 보통 지금 한 10년, 10수년 넘었는데 2015년 개통한 그 울산 포항 고속도로와 2025년 개통할 포항 영덕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고, 또 포항 교통량 분산 효과는 물론이고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매길 영일만 대교가 내년도에 1,35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된다면 포항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 정주 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포항 같은 경우는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예술고등학교도 있고 부스텍도 있고 한동대도 있지만은 더 많은 새로운 인재,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국제 학교를 반드시 유치를 해서 지역의 어떤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미래의 과제입니다. 또 마이사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포항국제전시 컨벤션 센터가 아마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대 주변에 해양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컨벤션 센터는 우리 포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2차 전지 국제 포럼,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국제 포럼, 바이오 관련된 국제 포럼이 향후 2026년 이후에 활성화되어서 우리 포항에 또 다른 마이스 산업 육성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린웨이 확대입니다. 현재 위원동 유성역에서
저쪽에 이제 연일 양덕 연일 정수장까지 9.7km 그린웨이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되겠죠. 도심 내에 9.7km의 도시 숲을 조성한 데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아마 6달에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통이 되면은 아마 도시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철길 숲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히 도시가 재생이 되고, 도시가 재생이 되다 보면은 문화가 살아나고, 그 문화가 살아나다 보면은 도시의 품격이 또다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공을 하고 앞으로 아마 또 저쪽에 이제 우연동에서 아마 저쪽으로 허미 쪽으로 나가는 구간이 또 아마 추가로 확장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도시의 전주 환경 개선에 상당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이 구축한 산업단지가 1200 현재 구축된 산업단지가 1200만 평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오고 있는데 지금 물 들어올 때 도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업단지 확장 및 신규 조성을 저희들이 이제 산업연구원하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연말되면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500만 평, 최대 1000만 평 이상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전지 플러스 바이오 보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두서 없이 2050 전지보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얼마나 포항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성원을 하고 지원을 하는가 하는 그런 어떤 동력은 물론이고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힘이다. 그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50년 전지 보복 또 바이오 보복 실현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